20일 오후 5시 부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들은 피감기관으로 나선 부여군 공동체 활성화재단에 대해 일제히 설립 취지에 부적합한 조직으로 질타하며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도 재단이 지금 그냥 뭘 흘러도 이렇게 행정을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이제 너무 막 세심하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저도 한 40년 행정하면서 이런 처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직원들이 이렇게 결제 올라가면 부수고 안 맞으면 직원 불러서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럼 다시 수정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결제가 올라갔다 해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걔 안으로. 그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최종 결제권자 날 때까지는. 근데 어제도 그 이사회도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사장님 일정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 불핀실로 다 상황을 봐서 이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잡아서 올렸으면, 본인이 그날 일이 있으면 나 일이 있는데 좀 날짜를 다시 한번 알아봐 하면 다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단지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사실 저하고 갈등이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셨으니까 결정이나 받은 우리 전적인가 25 직급은 지금 현재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 사태가 사실은 중요한 사태잖아요.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대책이나 사무실장 생각이나 이런 게 소견이 저는 뭐 지금 하는 대로 제가 이제 행정 우리 직원들이냐 행정 경우 많지 않으니까 서류를 뭐 만든다든가 이런 거 위험하지 않도록 뭐 챙긴다고 챙겨도 뭐 미스가 나오기에는 마련이지만 그런 건 잘 하고요.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봐도 우리 직원들이 팀워크가 좋고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이게 외부에서 너무 우리 재단을 자꾸 현황을 온다고 해서 저도 부담감 느끼고, 최근에도 그 안산시 5번 이통장 32명이 왔다 가셨는데, 강원도 양구에서도 뭐 전에 온다고 해서 제가 막 산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이런 계통의 이제 학자들이나 행정관청에서 어디를 갈까 하면 꼭 우리를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난 직원들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단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그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한두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나가가지고 재단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 이런 저희 재단의 제도는 앞으로 좀 제도를 정관도 그렇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 취지는 뭐 편히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장님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규정대로 하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행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니 이 사태에 지금 시각적으로 이 있고요. 우리 특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지나가면 저희가 공부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잘 잘못되었고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확순하게. 박순아 의원입니다. 사실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 살리라든가 마을 만들기
여러 곳에서 많은 칭찬도 듣고 일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지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는 옆에서 많이 보고 있고 행사장에도 제가 많이 가서 보고 있고 또 사실 지역에서 상권에서 지역 공동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강종민 기사님이라든가 유익자 사무처장님 모두가 다 열심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착한 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상점에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지역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재단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재단 특별 감사를 하는 것은 사무처장님과 대표이사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거설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직장 내에서 또 행정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일은 참 잘하고 있다. 상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공동체 활성화 재단은 저는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야 어떻게 할 수 되든지 간에 공동체 활성화 재단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활동수당과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 활동수당은 시간당 10만원, 일일 기준 30만원 이내 매월 최대 300만원까지 이렇게 한정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을 8월달부터인가 8월달부터라고 하셨나요? 아니 대표이사님 8월달부터 지급을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지급이 안 된 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그래. 의회에서는 증인석을 그냥 안 찍더라고. 그러면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중복돼서 이렇게 지급된 수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8월달부터 대표이사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니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 수당을 지급을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된 수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안 된 수당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에 이제 300만 원씩 나가는 거를 제가 규정에 없는 그 지급액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을 했고 그 뒤 이제 계속 그 돈관계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올 초에 변호인님 과장님께서 결제라도 하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100만 원 좀 넘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결제가 안 할 것 같으면 돈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래 그 정관 규정에 있는 거는 그 전문가 활용 수당의 활동비예요. 다른 데도 다 전문가를 비상으로 해서 자문 수당이나 의원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뭐 나와 있어서 얼마씩 주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비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판공기가 있는 자리도 아니고 보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뭐 이런 거 열었을 때 다른 이사들하고 똑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을 무시하면 안 되지. 정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정관대로 해야지. 정관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드려야 할 돈 안 준 거 없어요. 아니요. 잠깐만. 정관에 대해서 우리 송명수 부분수님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관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안 따라야 되는 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비상임 이사로
이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수당, 활동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입지라든지 수직으로 근무한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근무한 경력에 맞춰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일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이사께서 일하는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또 책임의 강도라든지 또 그 활동에 대한 그 내역 또 범위를 볼 때는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상임이사에 준하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회와 같이 이 정관의 적재적인 개정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의원이 살펴본 결과 산출 근거에 대한 적법 여부와 확인 없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권한인 것 같아요. 2020년 12월하고 2020년 1월달 두 개가 적법 여부 확인 없이 집행된 것이 600만 원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더 했어요? 전에도 사실 그게 뭐 이게 활동 근거가 있어서 저기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직원들이 이제 자주가 매일 나오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저 서류를 만들었던 거지. 이게 어떤 뭐 시간을 뭐 이렇게 찍거나 그런 거 말씀 안 없어요. 되는 대답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아니,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이. 아니 그 서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그게 잠깐만요. 여기 근거가 뭐 대답을 하세요. 명확하진 않아요. 아니야, 들어봐. 좀 더 들어봐. 초등학생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봐봐. 아니 이때는 그래서 못했고 뭐하게? 이때는 그래서 그렇고 이때는 그렇고 그건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합당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든 서류지 실제 그 활동이 정확히 근거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거 없는데 왜 지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환수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수는 하기로 아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8일부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그 분은 8일부터 줘야 될 돈이 아니라니까요. 일을 전혀 하지 안 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사무실도 오고 가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행사장에도 가고 일도 주고 하셨으니까 전혀 오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편성 지침에는 전문가가 자문 활동을 했다든가 위원회를 했다든가 그때 수당을 주라는 얘기예요. 자문보고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재단에서 자문할 일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문할 일이요. 자문위원들 수당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이고 대표이사가 자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장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돈 주고 자문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활동이 아니니까 그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제 부담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희 의원님. 네, 민병희 의원입니다. 승영수 이사장님, 김지태 과장님, 장종익 대표님, 조인철 사무처장님, 이런 말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정관이 실행을 해보니 정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든 정관이든 맞게끔 또 우리가 또 고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정관에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루속히 이것을 빨리 현실에 맞게 고치어가면서 했어야 됐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장종익 대표님, 10월 27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랑 오늘 12월 20일 사무조사 때랑 크게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대표로서
구역 군민과 구역은 의회에 저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종익 대표님 어떠세요? 예, 조금 아까 질의했을 때 제가 네. 의회와 네. 국민과 우리 직원들한테 다 죄송하다고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 권한을 여지까지는 활용을 많이 못했던 부분은 맞는데 앞으로는 진짜 과감하게 만약에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남았어요. 사실은요, 임기가.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고 가정하에 제 권한에 진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저는 할 겁니다. 이제는 봐주고 뭐 이렇게 뭐좀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봐주고 뭐 하고 예, 이런 알겠습니다.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예,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 그 정관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익 대표님께 질문 드린 대로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는 10월 27, 12월 20 오늘까지 사실 우리 군정도 책임지고 계셨던 행정가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의 사무처장님으로서 사과 발언과 함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그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언성을 높여서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행정 출신으로서 지금 제가 약속도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지금 해나가는 것처럼 제가 재미있게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조직에 있어서는 윗사람이 지식이 나보다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조직사회는 상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사실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서두에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본 위원으로서 참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 감독을 참 못하신 것 같아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사무처에 4개의 센터가 조직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말은 좋았습니다. 맞춤형 공동체 지원 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이제 공동체 재단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두적인 역할은커녕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외부적으로는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의 어느 정도 위상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표님과 사무처장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세요. 지역 발전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지원조직인 재단을 관리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저는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연 기관에 대해서 내부, 외부 감사를 해다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적절한 예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환수를 해다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출연 기관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우리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옵니다. 그 직원부터 이 관련된 재단의 대표, 사무처, 직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오라고 저는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환수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내년 예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 동의안을 내기 전부터 저희들 행정부에서
아주 꼼꼼하게 예산에 대해서도 살피고 또 향후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는 수시감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출자 추정 기관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출자 추정 기관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같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군 의회와 부여 국민에 대한 모독이 있었던 사무감사와 사무조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책임을 져서 부여군 의회 위상과 부여 국민의 권위를 신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들고 반론이 되는데 그 수당 지급원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무처장님이 이게 객관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주관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한 것으로 봐야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그러면 월정 수당이 아닌 수당으로 대표이사를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일례로다가 자문이라는 역할이 내가 우리 시장 그런데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 한 말씀도 어떻게 따지면 자문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그 자문뿐만이 아니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해서 그럼 출근해갖고 와서 한 바퀴 둘러봐도 원천 수당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일대로 비교를 하면 아니 부군수나 거기 대기실장이 군수한테 와서 뭐 자문을 하고 뭘 군수가 와서 자문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급여를 밑에서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도 안 줘도 돼. 뭐들어 돈을 줘 장조기 대표한테 주지 말아야 한 개도 돈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주관적이고. 지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간 재단에서 할 때부터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게 잘못된 걸 제가 중간에 차단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관이 아니고 지들이 그걸 몇 번을 지금 검토를 했어요. 부군수님 지시가 내려와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검토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정성희 대표는 사무실에 나가서 언제든지 뭔가 자문을 하고 글씨를 써서 자문을 했다는 걸 남기지 않는 한은 수당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직원 동료하고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자문인데 말로 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라고 하면 기록만 남기면 수당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되지. 원래 그 이사 선발할 때 무고수 명예직이에요. 무고수 명예직인데 그동안은 수당을 일정 부분 300만 원씩 쭉 지급해왔어. 왜 내가 그러냐면 이 수당 지급하는 문제 갖고 어떤 불씨가 시작된 것 같고 서로 맞습니다. 예? 돈 안 주는 게 와서 내가 뭐를 여기를 와 그러니까 숨기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당 지급에 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서로 회의에 하에 이 정도면 그래도 대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갔구나 이렇게 하고 수당을 좀 적당하게 지급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서로 뭐 화가 쌓이고 되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수당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보조적으로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 주관이 아니고 근거가 있으면 제 돈 주는 거 아닌데 왜 제가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죠. 어떤 저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을 지금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고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박순하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조인철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 정결 규정에 따른 정결사항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기업 공동체 활성화재단 제 규정 4편 위임 정결 규정 제3조에 의거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의 정결사항을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정결 사항을 사무처장 정결로 위반하여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게 대발송 생산 문서가 2021년도에 85건, 2022년도에 164건, 대단 공고 고결의 생산 문서가 21년도에 40건, 22년도에 69건, 공사 용역 등 시행 결의 생산 문서 2021년 12건, 2021년도에 13건, 사무처장의 출장, 휴가 등 22년도에 9건, 모두 392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결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규정을 제산해서 끝낸 건 올 8월 달부터고요. 전에는 이제 그 직원들이 올라오는 대로 했으니까 제가 그건 정결 규정을 과감해서 결제를 못하니까 잘못된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직원들도 이 정도 판단해서 사무처장 정결이면 되겠다 싶어서 올라왔을 것 같고요. 8월 달부터는 대표이사가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제를 직원들이 들어가면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2차적자 그러면 내가 까짓 거 이거 정결 규정 좀 어겨서 뭐 보조금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 처리하면 그 처분 제가 책임져서 징계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뭐 제가 그 정규 규정 어겼다고 해서 징계 크게 공무원도 아닌데 이제 제가 받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나 편하게 하자고 해서 제가 그걸 지시를 드렸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정결 규정은 우리 직원들이 편한 방대로 제가 뭐 징계를 먹든 안 먹든 그렇게 해서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어기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결제를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럼? 결제 해달라고 해보셨어요? 결제 당연히 직원들이 가서 올라가면 결제 않고 그냥 묵혀두니까요. 아니 내가 그 결제를 가서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21년도 건도 85건이나 돼요. 그건 이제 직원들이 그 정결 지정할 때 잘못했겠죠. 8월 달부터 그러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85건이에요. 그런 건 저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결제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 제 잘못이죠. 잘못이죠? 네. 인정하시죠? 어쨌든 간 정규규정 어겼다고 감사에 나온 거는 제 책임입니다. 네, 정결사항. 그렇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한건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8월 달부터가 아니고 2021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거네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여기는 이제 감사 결과에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도 너무나도 잘못됐다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저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감사 처분 결과 떨어지면요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위원님 제가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지금 감사 아니, 결과 감사를 우리 행감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결과가 되는 처분 결과가 이건 행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우리 행정적으로 감사를 한 이건 행감 거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무처장님.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처분 지금 결과가 그런 되는 거예요. 거라고 그렇기 말씀해요. 때문에 기획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무처장한테 어떤 거 이렇게 많은 392건이나 되는 거를 대표이사님 정결을 스스로 자신이 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책임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요. 사무처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입니다. 네, 종결합시다.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소명수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건데 감사도 했고 오늘 결과도 잘 지켜봤으니까